네, 반갑습니다. 안델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미국 주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우선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했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많이 예상했던 바고 너무 사실 유리했었잖아요. 트럼프가. 왜냐면은 해리스 부통령 자체가 선거 운동을 너무 적게 했죠. 중간에 갑자기 교체가 되는 바람에. 그리고 인지도나 이런 거 있어서 사실 바이든이랑 트럼프가 급이 맞는 건데 해리스는 좀 급작스럽게 투입이 돼서 좀 준비가 덜 된 탓에 사실은 좀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겼는데 트럼프가 이겨서 미국 주식이랑 코인이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죠. 굉장히 상황이 좋은데 저도 일단 포트 1등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정확히 현금이고 현금이 한 50% 정도 되고 테슬라가 한 25% 정도 되고 구글이 한 10%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SPYG 그리고 QQQ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어떤 CEO니까 트럼프랑 같이 간다 약간 이런 거 통해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는데 우선 사실 저는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도 주가 올라가 좋긴 한데 과연 트럼프가 당선된 게 미국 증시에 계속 좋을 것인가 하면 약간 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예. 트럼프가 경제를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상원 선거도 공화당이 승리를 했죠.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고 대통령도 이제 트럼프가 됐고 이제 물론 하원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 공화당도 똑같거든요. 민주당이랑. 근데 중국을 좀 더 과격하게 패는 게 민주당은 좀 부드럽게 팬다가 민주당인데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이게 미국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호재가 되는 게 아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미국이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인구, 자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냥 압도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적인 뷰는 저는 나스닥 100 기준으로 10만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한 2만 1000 됐죠. 2만 1000인데 10만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중간주가 엄청난 부침이 있을 거고 저는 그 부침이 멀지 않았다고 보긴 하거든요. 네, 우선 제 근거를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중국을 더 강하게 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도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어제 되게 중요한 기사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비트코인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중국이 어떤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1100조 정도의 돈을 풀었다. 그게 어떤 기사의 내용이었거든요. 지방정부 부채, 근데 원래 좀 중국이 엄청 긴축을 하고 있었어요. 긴축을 하면서 돈을 최대한 적게 풀고 물가를 안 올리면서 뭔가 수출로 경제를 살려보겠다 약간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었죠. 1100조. 근데 지방정부 부채 해결이라 했거든요. 근데 딱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미국과의 어떤 경쟁이나 이런 경제 전쟁 같은 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있구나.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이 중국을 패는 게 더 길어지면 길어졌지 짧게 끝날 이슈가 아니다라고 일단 중국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정부의 재정 지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엄청나게 이제 민감한 자산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잖아요. 주가란다. 가격이 크게 올랐잖아요. 올랐고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트럼프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저는 지출을 줄일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지출은 유지가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중산층을 재건하겠다. 이 말은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이민자를 막으면은 인력이 줄어들겠죠. 인력이 줄어들고 임금이 오르겠죠. 임금이 오르고 이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정부 지출을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그리고 유가를 낮추겠다. 이 말은 일단 정부 지출이 감소하면 주식한테 엄청 안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출된 돈이 돌고 돌아서 주식시장으로 모이는 거니까. 그리고 임금이 오른다는 거는 물가도 같이 올라서 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물론 뭐 법인세 효과로 일정 부분 상쇄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지금 주식 좀 비싸거든요, 평균 대비해서. 근데 지금 뭐 호재와 악재가 있는 상황에 제가 볼 때 악재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식을 지금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딱 반반 정도 쥐고 있거든요. 달러 반, 주식 반. 물론 뭐 제가 주로 매도한 거 ETF였는데 사실 뭐 ETF 조금 못 먹긴 했지만 그래도 뭐 거의 달러가 다 달러로 쥐고 있으니까 지금 거의 1,400원까지 올라왔죠. 뭐 연준이 금리 이런 걸로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달러는. 왜냐하면 달러는 저는 뭐 각 국가의 장기 금리랑 관련이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결국엔 화폐 가치라는 거는 뭐 금리 차로 봤을 때. 그러면 한국이 뭐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나요? 뭐 출산율이 높나요? 그게 또 아니죠. 미국이 훨씬 높죠. 미국이 높고 뭐 기술이 좋나요? 한국이 또 그게 아니죠. 기술도 별로죠. 그리고 뭐 자본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은 미국의 장기 금리가 한국보다 낮을 이유가 없어요, 장기적으로도. 그러면 이런 원달러 격차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지금 현재 한국이 뭐 이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국이 지금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으로 굉장히 자본이 팽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버블을 잡지 않으면은 이제 계속 원화 가치가 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뭐 1,400원이 그때도 이미 뉴 노멀이라고 사실 최상목 부총리가 이미 그 신호를 줬죠. 그리고 뭐 트럼프가 중국을 팬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다 돌아돌아서 한국으로 오거든요. 결국에는 뭐 아무리 중국 비중이 줄었다고 해도 한국과 중국은 엄청나게 중요한 무역 국가거든요. 근데 그 비중이 있어서 이제 중국의 경제가 미국이 견제를 더 안 좋아진다는 건 사실 한국에게 좋을 게 없죠. 그리고 뭐 지금도 한국이 중국한테 미국에게 버는 대미 무역 흑자가 어마어마한데, 뭐 지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미국인데 트럼프가 뭐 그걸 보고 있지 않겠죠. 뭐 분명 다른 형태로도 돈을 달라고 할 겁니다. 뭐 방위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사실은 뭐 트럼프 당선은 동아시아에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동아시아인 관점 딱 보면은 트럼프는 동아시아인 주머니를 쥐어짜서 미국인한테 주는 정책을 계속 쓸 거예요. 사실 그거를 미국인들이 원하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봤을 때 뭐 되게 좀 걱정이 된다, 동아시아에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대신에 이제 뭐 투자는 차갑게 해야 돼. 투자는 사실 저는 1,400원? 1,400원도 솔직히 글쎄요, 뭐 뉴노멀이라고 이미 하고 뭐 이것저것 상황을 봤을 때 1,400원은 이제 그냥 홀드인 거죠. 뭔가 매도가 아니라. 근데 그래서 저는 뭐 그냥 하루하루 DCA를 하거든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해서 이제 미국 지수 추종 ETF, 그리고 뭐 테슬라, 구글 이런 것들을 그냥 하루 데일리로 분할매수 하는데, 뭐 이거는 딱히 뭐 하늘이 1,400원 갔다가 멈추지는 않을 거고요.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고 있는 달러는 하나도 안 파할 거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트럼프 당선은 사실 중국과 한국에 좋을 게 전혀 없다. 좋을 거 없고, 뭐 앞으로 저는 2년 동안은 증시나 주식, 뭐 증시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해서 엄청 좋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정부가 부채를 계속 줄이고 있으니까 그거를 분명히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2년 동안 꽤 횡보 아니면 큰 조정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변동성을 많이 만들어낼 것 같고, 대신 그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미국은 다시 날아오른다. 미국은 다시 날아오를 거고, 그럼 앞으로 2년 정도가 현금을 많이 쥐고 있고 꾸준하게 소득을 벌어서 달러로 바꾼 분들에겐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2년은 이제 매집 기간일 것 같아요. 주식이 여기서 뭐 더 오르면 좋겠지만 떨어져도 뭐 그냥 계속 사는 구간이지. 특히 미국은. 근데 이제 한국은
한국이랑 뭐 중국은 모르겠어요. 중국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중국을 뭐 제가 중국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냥 뭐 그냥 한국을 봤을 때는 그냥 한국 자산을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의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 기업이 돈을 버는 꼴을 볼까요, 트럼프가? 예, 그걸 쥐어짜서 미국인한테 뿌리는 게 트럼프의 정책인데 되게 저는 한국 K 주식을 되게 조심해야 한다고 보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계속 K 주식이 엄청 안 좋죠. 거의 1% 빠지고 1% 다시 올랐다가 또 빠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게 이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지금 미래의 모습을 좀 선반영하고 있다 예상을 하고 예, 뭐 K 주식은 진짜 별로고 K 부동산도 모르겠어요. 부동산도 뭐 아파트겠죠? 좋은 뭐 그나마 괜찮은 건 아파트라고 해도 크게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저라면 그냥 다 달러로 계속 돈 생기는 족족 바꿔서 대신 뭐 대출 받아서 해라 이런 말은 아니고 그냥 있는 현금은 최소한 생활비 빼고는 계속 달러로 환전을 시켜 놓아서 미국 주식이 뭐 조정이 크게 올 때마다 소액씩 분할매수 하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거고 저는 뭐 지금부터 제 포트폴리오는 뭐 추가 매수는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 뭐 일단 세금 문제도 있고 뭐 세금이 그렇다고 막 억대 그런 게 아닌데 뭐 하여튼 세금 문제도 있고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코인도 지금보다는 좀 더 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중국의 거의 1100조짜리 정책은 거의 역대급이기 때문에 꽤 큰데 비트코인도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손실 보지 않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코인 거래들이 꽤 많거든요. 뭐 제가 이건 다음에 설명드릴 건데 뭐 밈코인 거래라든가 비트코인 콜옵션 뭐 이런 거래들이 좀 있는데 뭐 그런 거 중심으로 하지 뭔가 지금 비트코인에 큰 돈 때려 박아서 장투하겠다? 그거는 좀 조심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결론 딱 말씀드리면 앞으로 미국은 저는 달러 가치 유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쓸 거라고 봐요. 그냥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은 네, 그걸 대비를 해서 반 정도는 이제 그걸 해지할 수 있는 자산 뭐 미국 주식, 금, 비트코인 같은 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제 미국 정부가 신경 써서 강하게 만들 달러 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